안녕하세요. 2025년 4월 16일 수요일입니다. 3분봉 7번 아이언 패턴 매일 숙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일 대비 주가 등락률 순위 상위 50개 종목 중에서 걷어낼 거 걷어내고 이렇게 보니 19 종목이 나왔습니다. 오늘 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네. 한 4~5개 정도? 네. 좀 더 나온 것 같죠. 네, 좀 더 나온 것 같고요. 한번 일단은 관심 저장 7번 아이언 패턴에다가 다 옮겨두고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가 4종목 있었고요. 하나는 한두 개 정도는 상한가 갔다가 온 건가요?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4x4 첫 번째 4x4는 주의 종목이고요. 일봉 보면 최근 제가 일봉의 이동 평균선은 20, 120, 240, 480 그냥 장기 입형 위주로 그어놨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다 내려앉은 상황이라 뭐 단기 입형이 보다는 장기 입형 위주로 일단은 좀 보려고 해놓은 거니까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렇게 보면 좀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최근에 요거 보려고 합니다. 점상 2번 가고 오늘 점상이 아닌 분봉을 통해서 상한가에 진입을 다시 또 하게 된 종목이고요. AI 반도체 사실 4x4라는 업체가 주목받는 건 아닙니다. 4x4는 간접적으로 주목을 받는 건데요. 실제 그 관련된 회사로 관련이 있는지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큐리오사 맞죠? 맞나? 큐리오사. 네네, 큐리오사 잘못 쳤습니다. 큐리오사. 이게 영어가 좀 어려운 용어라서요. 큐리오사. AI 관련 주인 4x4는 정책 수혜, 기대, 지속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3일 연속 상한가고 관련되어졌던 종목이 4x4 DSC 인베스트먼트 여기 있죠. 네. 그리고 TS 인베스트먼트 두 개가 있었는데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일봉을 보면 같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지금 일단은 다시 뭐 오늘 이렇게 된 상황이고요. TS 인베스트먼트는 지금 조금 다른 모습으로 음봉들 위주로 거래대금도 많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제 차트니까 제가 되게 쉽게 그냥 보고 넘어간 것 같아요. 저의 거래대금은 혹시나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까 싶어서 그냥 키우면서 제공한 거래대금으로 제가 안 쓰고 만들어서 뭐 거의 좀 비슷합니다. 만들어서 쓴 거래대금이고요. 파란색 1000억 이상, 3000억 빨간색, 그 다음에 1조 이상 검정색으로 표시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일봉에서는. 일봉에서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회색이나 1000억도 들어오지 않으면 회색입니다. 회색이나 파란색을 보면 거래대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 건 아니네 라는 생각을 그냥 즉각적으로 하게 됩니다. 되게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싹 떠오르네요. 네. 그리고 뭐 네이버나 각 그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웬만큼 다 나올 겁니다. 여기 저는 이제 화살표를 일봉의 화살표는 다른 거 안 쓰고요. 여기 20% 이상 상승은 그냥 뭐 이렇게 화살표 바뀌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뭐 소위 다른 주식 하시는 유튜버들께서 말씀하시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까만색 화살표는 20% 이상 상승만
걸어둔 건데요. 선배 유튜버 주식하시는 분들이 뭐 흔히 이야기하시는 끼 있는 종목, 네, 끼가 있는 종목. 근데 누구한테 들었더라 이 말을. 네, 그 표현을 쓰셨는데 되게 좋은 표현인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저는 한 20% 이상 상승 나온 것들 화살표 박히면 뭐 끼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화살표는 한 가지만 뭐 또 다른 거 하나 더 만들어서 또 표시하면 뭐 색깔별로 해서 가능은 하겠지만 또 지저분하게 보여서 상단에 10% 이상 상승은 파란색. 네. 요때는 이제 화살표가 없죠. 그다음에 20% 이상 상승은 빨간색. 네. 20% 이상 때부터는 이제 화살표가 찍히도록. 그리고 30% 이상은 검정색으로 해서 근데 요거는 고가 기준입니다. 고가 기준으로 해서 예상 상한가 찍고 빠진 거예요. 그래서 고가 기준 일 겁니다. 저도 만들어 놓고 그냥 네. 고가 기준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네. 여기 점상했는 게 검정색으로 표시가 됐네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이 상단의 보조지표 일부러 위로 올려 놓았고요. 요게 이렇게 좀 촘촘하게 많이 박히면 최근에 미친 듯이 날뛰는 그런 종목들이다 라는 거를 그냥 간접적으로 네, 눈에 이렇게 시야에 박히면서 4x4도 거래대금이 그렇게 뭐 집단으로 몰려오고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점상 때문에 1800억 정도 DSC가 네, 2000억 이상으로 오히려 얘가 돈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지만 음봉이어서 네, 나갈 때 또 좀 나갔고 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앞으로 더 튀어갈 거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다라는 지나온 길을 그냥 같이 본 거고요. 4x4는 도대체 그러면 이 퓨리오사랑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를 네, 봐야 될 건데요. 4x4는 퓨리오사 AI라는 회사와 NPU 협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한번 읽어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 눈에 보이는 이 반도체, 이 카드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게 찾아볼까요? 네, 홈페이지에 들어왔고요. 뭐 나름대로 홈페이지를 되게 영어로 막 이렇게 해서 있어 보이게 좀 이렇게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물을 좀 보고 싶은데 요거가 텐서 컨트랙션 프로세서 TCP라고 불리는 뭐 그거라고 하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게 레니게이드 네 라고 불리는 제품이고 요게 아까 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그래서 우린 4x4를 공부하러 왔는데 콘텐츠 인공지능 솔루션 기업인 4x4가 데이터 센터 서버용 AI 추론 연산 특화 반도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퓨리오사 AI와 함께 협업에 나서는 등 협력 관계를 다진다라고 합니다. 되게 기네요. AI 추론 연산 특화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게 어디에? 데이터 센터 서버에 들어가는. 그래서 4x4는 1세대 AI 반도체 양자화. 여기서 이 양자는 양자 컴퓨터의 그 양자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경량화와 최적화를 양자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이 2세대 반도체 레니게이드의 실사용을 위해 양산을 기다리고 있다. 4x4는 퓨리오사 AI의 레니게이드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4x4는 딥러닝 AI 기반으로 화질 개선 솔루션인 픽셀을 자체 개발한 콘텐츠 기술 개발 소프트웨어 회사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이 픽셀은 어떤 화질의 영상이든 클릭 한 번으로
4K 이상의 초고화질로 업스케일링을 해준다고 하네요. 사람이 직접 처리하는 작업 시간, 네, 1000분의 1에 불과한 처리 속도와 초고화질 영상을 구현하면서 데이터 전송량은 약 50% 줄인다. 네. 그래서 뭐 작년 1월에는 1세대 반도체를 썼었고 이제 지금 2세대 레니게이드를 기다린다고 하네요. 퓨리오사와 함께 개발한 통합 솔루션은 데이터 센터에 가는 서버에 직접 장착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져서 외부 클라우드가 아닌 자체 서버에 직접 장착하는 온프라미스 방식을 선호하는 글로벌 제작사, 방송사, 온라인 동영상 기업 및 특수효과 스튜디오 등에 최적화 제품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일반 컨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IT 업종의 서버들은 그러니까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서버 컴퓨터 따로 거기에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 따로 이렇게 사서 하든지 아니면 데이터 센터에서 구축해 놓은 거기에 그냥 내가 임대로 들어가서 서비스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닌 딱 우리 업무에 특화된 난 그런 서버를 난 직접 데이터 센터나 이런 데 집어넣어야겠어라고 할 때 그런 방식으로 좀 특수적인 특화된 어떤 그런 영역에서 쓰여지나 봅니다. 네. 뭐 말은 좀 어렵네. 어쨌든 4x4는 뭐 4x4가 고객이네요. 퓨리오사 AI한테는. 네. 그래서 얘가 퓨리오사 AI라는 회사가 잘 나가면 좋은 물건을 공급받은 4x4도 훨씬 더 퍼포먼스를 좋게 하여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뭐 이런 논리로 가나 봅니다. 네. 그래서 2세대 레니게이드를 기다린다라고 했고요. 요 CPU, 요 CPU가 장착된 이 전체 이 보드, 네. 퓨리오사의 레니게이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네. 뭐 영어로 써 있어서 메모리는 48기가라고 하네요. 네. 초당 1.5TB의 전송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HBM3가 곱하기 2 두 단 올라가 있는 형태다. 네, 뭐 그런 식으로 HBM은 엔비디아만 만드는 건 아니죠. 이건 용어니까 그죠? 네. 그런 식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영어로 써놔가지고 저번에도 영어로 써놓은 거 한번 본 것 같긴 해요. 퓨리오사 AI. 그때랑 홈페이지가 구성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이렇게 주목받는 회사가 되고 나서 좀 이렇게 좀 바뀌었나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 프로덕트에 들어가면 일단은 AI 엑셀러레이터로 해서 제너레이션 1인 것과 지금 현재 제너레이션 2 양산을 기다린다 했죠. 얘네들 아직까지 대량 생산을 아직 하고 있지는 않나 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이렇게 생긴 거라고 하네요. 데이터 시트들 쭉 올라오고 아까 맨은 그거네, 그죠? 네.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4x4 뭐 말을 길겠지? 네, 3연상 네, 가서 한번 했고요. 자, 우리 5패턴 나왔죠? 자, 갭으로 거의 9% 이상 출발해서 전일 고가도 돌파했고 그 다음에 상한선 밖으로 나갔고 기준봉이 만들어졌습니다. 기준봉 만들어진 이후에 조정을 받는데 전일 고가 이탈이나 피봇 2차 저항선 이탈이 되는지를 한번 지켜봤겠죠.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돌파 기준 가격은 여기 양봉의 종가 또는 음봉의 시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한두 호가 차이 혹은 두세 호가 차이인데요. 좀 굵게 선을 그어봤습니다. 이탈은 어디까지 올라갔냐? 여기
오랜만에 스티커 한번 붙여볼까요? 첫 번째, 기준봉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관찰하고요. 두 번째, 다시 내려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를 기다리자. 여기까지. 다시 올라오네? 못 넘기네요. 그죠? 또 다시 내려가네. 여기까지? 또 내려가네. 여기까지 내려갔네.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를 확인하고. 네. 그리고 더 이상 내려간 모습이 없이 올라오기 시작한다면, 네. 어디선가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해야겠죠. 그때 거래량들이 계속 조정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하고요. 자, 이때 특이점, 특이점 뭐죠? 질질이 패턴으로 어차피 가는 거잖아요. 상한선 패턴 실패, 순서상 기준봉이 만들어지고 기준봉 눌림 후 재돌파가 곧바로 이어나면 상한선 패턴이 되고요. 두 번째 52평 S 패턴이 되고, 세 번째 22평 살려주고 재돌파를 하면 터치 패턴이 되고, 22평까지 깼는데 52평이 22평을 데드크로스 냈는데 그거 금세 회복해주면서 다시 22평 골든크로스 나면서 올라가면 데드크로스 패턴이라고 하죠. 이거마저 다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남은 것은 질질거리다가 재돌파를 뒤늦게 하는 질질 패턴이 있죠.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써놨네. 5가지가 있죠. 이 5가지가 있는데, 자, 기준봉 나왔고, 상한선 패턴 실패, 52평 S 패턴 실패, 22평 터치 데드크로스 실패 모두다. 그럼 이건 질질 패턴입니다. 성공하게 되면 질질 패턴인데, 질질 패턴인 경우에 주로 잘 등장하는 것들이 제 기준입니다. 저의 기준으로는 페이크입니다. 어떤 페이크냐? 전고 돌파를 하기에는 뭐가 부족? 거래량이, 오랜만에 이 용어 써보네. 부족. 페이크. 네. 거부패. 이게 없어요. 지금 없어. 전고는 여기죠. 이 전고를 돌파하기에 돌파하는 신용이라고 또 보이는데, 거래량이 조금 이걸 뛰어넘기에는 조금 부족한 어떤 그런 페이크가 없더라. 거래량이 조금 나오기는 할 겁니다. 페이크가 있어도. 하지만 뛰어넘지는 못하는 한 절반이나 우리 양매매 윤 선생님께서는 기준봉에 적어도 52평을 돌파를 하는, 거래량 52평, 거래 대금 52평도 괜찮고요. 돌파하는 거래 대금은 나와야 된다 라고 하셨고요. 첫 번째 기준봉에 거래 대금을 52평 거래 대금을 돌파하는 지점은 출현했습니다만은 가격은 못 넘었죠. 어쨌든 여기서부터 주목을 해도 괜찮습니다. 거래량이 여기서부터 나온 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페이크가 없더라는 거예요. 돌파하려는 시도. 자, 그렇다면 결국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몰려 들어오면서 돌파를 하죠, 여기. 그럼 얘를 어떻게 나는 볼 것인가라는 문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돌파가 앞에서 줬어야 할 페이크에 해당할 수도 있다. 페이크가 생각보다 상당히 뒤늦게 나타난 거고요. 얘가 페이크일 수도 있고, 이렇게 페이크로 돌파를 했다가 딱 여기 고점에 딱 걸리잖아요. 그죠? 돌파를 했다가 상황에 따라서 올라가기 싫으면 얘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도, 아니면 이렇게 흐물흐물 거리다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페이크가 없는 상태에서 돌파가 나올 때는
일단은 지켜본다. 왜? 얘가 페이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어떤 모임에서 어딜 가나 또라이는 하나씩 있는데 내가 어떤 새로운 모임에 갔는데 내 눈에 또라이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뭐죠? 내가 또라이다. 그 모임에서.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 네. 페이크가 없어. 이번 판에는. 근데 돌파를 해. 그러면 얘가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다. 라는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페이크로 끝나면 그냥 하락을 할 거고 아니면 횡보하다 끝날 거고 재돌파 실패가 되죠. 페이크는 실패입니다. 그런데 그 페이크 이후에 네, 우리가 돌파를 하기를 기대했던 그 가격을 최대한 무너뜨리지 않고 망가지게 하지 않고 즉 네, 그 자리 정도는 지지해주고 다시 재돌파를 하게 될 경우 다시 재상승을 하게 될 경우는 네, 그 페이크는 네, 페이커로서 역할을 다 했고 그 다음 상승에 주목하여 지금 4x4는 여기서부터 상한선 패턴으로 해서 올라가죠. 근데 뭐 꼭 상한선 패턴으로 올라간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얘가 다시 여기서부터 5위평 S 패턴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여기서 22평 끌어당겨서 22평 터치로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서 22평 끌어당겼다가 마음 변한 사람들 좀 만났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요게 성공한 케이스죠. 여기서 질질 패턴은 오늘은 끝일 겁니다. 아마. 문 닫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네, 돌파 못하고 질질거리면 네, 뒤에 가서 한 1시쯤이라서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좀 희박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 날로 넘기든가 뭔가 있다는 거죠. 네, 가야 되는데 뭔가가 있다는 거죠. 못 가는 거죠. 이렇게 간 건 네, 쉽게 좀 정리하고 간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지 않겠나. 누가? 세력 형님들이. 그래서 4x4는 상한선 패턴 올라갔습니다만은 5위평 S 갈 때도 있고 22평 터치로 갈 때도 있고 터치 실패하고 잠깐 데드크로스 했다가 갈 때도 있고 하니 또 무조건 지지한다고 다 가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4x4의 질질 패턴을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너무 잘 나왔어요. 이쁘게 4x4. 뭐 중간에 여기 페이크 나오면 더 좋죠. 그래서 이 질질 패턴이 횡보가 한 이쯤에서 네, 횡보를 이렇게 좀 해주다가 네, 재돌파 딱 올라가면 더 좋긴 한데 이제 가깝잖아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굳이 네, 그렇게까지는 가봐야 여긴데 그죠? 네, 그렇게 그래서 4x4는 질질 패턴이고 네, 한번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경고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4x4는 나름 네, 의미 있는 종목이 있겠다 생각하고 물론 당일 시가는 이탈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가를 회복하고 올라갔다. 시가 회복하고 올라간다고 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 올라간데 여기서 탁 저항 걸려서 이렇게 빠지면 뭐 물론 뭐 익절하겠지만 그죠. 어쨌든 돌파 관점에서 5패턴은 그렇게 봤고요. 네, 저는 그렇게 해서 매매해서 네, 분할로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다음은 상지건설입니다. 이건 위험 종목입니다. 이거는 오전에 상한선 패턴 뭐 있기는 한데 뒤에 또 질질이 이건 질질이라고 보기에는 여기가 너무 네 너무 늘어지죠. 좀 질적거리죠. 들어가도 상한가까지 가긴 했어요. 조금 애매하고 캔들들 사이즈가 조금 나름 네 그래도 성인급 이상으로 사이즈가 키 큰 애들 이게 너무 여기는 호빗 쪽 같잖아요. 그죠? 호빗들 같은 애간장 탈 걸 여기 얼마 이렇게 거래당 높고 이럴 때는 애간장 탈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아닌 것 같고 여기 상한선 패턴이 하나 있기는 한데 이 일봉 한번 보세요. 미쳐버리죠 이거는.
몇 배 오른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너무 위험하다. 네, 그래서 패턴은 보였으나 숙제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CMG 제약 오늘 점 갑자기 나타나서 그냥 상한가 같습니다. 이거는 뭐 오이평 S 패턴이다 이렇게 말하고도 싶지만 첫 번째 캔들 요 거래대금 갑자기 뛰쳐나온 이 첫 번째 캔들이 위로 뾰족 아래로 뾰족한 도지 캔들이라 방향성을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그냥 순간적 감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한가까지 그리고 이게 고가도 있고 꼴이 해서 요거는 뭐 5이평 S 패턴처럼 볼 수도 있겠으나 일단은 숙지해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약간 좀 급등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대한제당입니다. 예전에 뭐 여기 때 숙제한다고 아마 그어놓았던 선들이 지금까지 존재한 것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훨씬 1년도 더 된 선이네요. 좀 지울게요. 그리고 오늘 건을 보면 기준봉 보이죠? 네.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갔냐? 여기까지 올라갔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내려가냐? 여기까지? 아니야. 여기까지. 네. 내려갔네요. 그러고는 뭐 피봇 2차 장선이나 전일 고가는 훼손하지 않고 다시 올려주면서 돌파. 아까 말씀드렸죠. 페이크가 여기 정도 중간에 거래대금이 삐죽 솟아오른 여기 정도를 페이크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터치한 그 거리가는 조금 멀고요. 그럼 여기서 돌파를 하죠. 물론 결과론적으로 여기 들어갔으면 쭉 해서 상한가까지 잘 갔을 겁니다. 하지만 요게 네, 앞에서 조금 모자랐던 분량의 페이크다라고 판단하면 다시 음봉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네, 여기 또 상한선 패턴으로 다시 치고 올라가네요. 그렇게 밟고 올라가 줘도 네, 충분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질질 패턴 이 부분으로 저는 숙제를 남기도록 할게요. 아니 못 봤어요. 오후에 이때 네. 다른 일 한다고 못 봤습니다. 아쉬워요. 왜 아쉬우냐? 매매했거든요, 제가. 했는데 어디를 했겠습니까? 네, 여기 상한선 패턴. 요거 하고 이 뒤에를 못 봤어요. 진짜. 아니 아쉬운 질질 패턴 보겠습니다. 다음 인성 정보는 이것도 상한선 패턴인데요. 네, 이건 상한선 패턴 넣도록 하겠습니다. 인성 정보 상한선 패턴. 다음 상상인. 상상인은 이걸 어떻게 풀이를 할까? 네, 이게 참 다 상한선 패턴입니다. 이거 전부 다 상한선 패턴은 그냥 쭉 그냥 기준봉만 올라간 것 같아요. 여기를 끊든지 여기를 끊든지 해서 끊어서 갔을 법한데 이걸 발견을 인성정보나 대한제당 정도는 발견됐을 것 같은데 상상이는 발견이 이게 됐겠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어서 네, 이거는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200억 하루 종일 해서 200억이라 얘는 좀 뺄게요. 코칩 네, 코칩은 당일 시가 돌파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네, 질질 패턴 이런 페이크들이 나와주면 그냥 이때 냈다 뛰어드는 거죠. 뭐 거래량 뚫면. 근데 뭐 사실 이때 뚫고 한 이쯤에 매달리거나 한 이쯤 매달리지 않을까요? 혹은 좀 더 계속 지켜봤다라면 이렇게 올라갈 때 뭐 눈치를 챘다라든가 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여기를 내가 중간중간에 이 코칩이라는 종목을 관찰을 했겠냐는 거죠.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하신 분들이 다 치고, 네. 이 종목은, 네. 그런데, 꼬리가 너무 기네요. 그죠?
몸통보다 꼬리가 더 긴 경우에는 음봉의 꼬리를 돌파하는 걸로 보기도 하는데요. 네. 뭐 그렇게 해도 뭐 나쁘지는 않은 뭐 상승 모습을 뭐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아니, 음봉에서 버렸다 치더라도, 아니, 여기서 버렸다 치더라도, 뭐 이 정도면 뭐, 아유, 훌륭하죠. 고집 질질 패턴 가능하셨던 분들, 네, 가능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3S. 3S는 갑자기 뛰쳐 오르고요. 갑자기 뛰쳐 올랐고, 재돌파 없었던 종목입니다. 시공테크도 이거를 여기를 돌파하는 걸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숙제 종목에서는 뺄게요. 네. 경고 종목입니다. 다음 노바텍 예전에 그어놨던 선들 다 지우고 네. 하루 종일 보면 요런 종목들 한두 개씩 있어요. 돌파다. 뭐 이렇게 돌파다 해서 들어가다가 요거는 5위평 S 패턴보다는 조금 늘어졌어요. 옆으로. 그래서 약간 22평 터치 패턴에 가까운 여기도 22평 터치 패턴에 가까운 스타일로 올라가 주었는데요. 22평 터치 패턴 정도로 해서 여기 기준봉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그게 전부일 것 같아요. 첫 번째 타점. 그 뒤에는 이게 사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패턴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질질 이 얘를 좀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이렇게 여기랑 여기 이때쯤부터 쭉 타고 내려가다가 어 방향 자체가 뭐 물론 뭐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 방향 자체가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은 그냥 쭉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내려가면 다 여기 이렇게 부딪혀서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부딪혀서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거래대금이 아마 이 음봉의 거래대금이었나 봅니다. 쭉 빼버리면서 거래대금이 터지더라. 그러면서 또다시 방향을 잡는데 이번엔 돌파를 하더라. 다시. 그럼 여기서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 여기를 다시 올라가다가 틀어줘야 되죠. 아까 이게 음봉의 꼬리 여기를 그 박스가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박스 여기서부터 이렇게 박스가 그럼 이렇게 올라가다가 부딪히더라도 다시 부딪히더라도 뚫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여기의 이 지점을 돌파를 시도 또 부딪혔다가 이렇게 뚫어주는 형태로 가겠죠. 간다라면 저항이 있다라면 저항 없다라면 그냥 갈 거고 그 관점에서 바라봤는데요. 네. 여기가 첫 번째 저항이고요. 거래대금 터진 곳. 그다음 우리가 돌파해야 되는 위치는 여기고요. 네. 그런데 저항 걸렸죠. 그런데 이 방향이 있어요. 계속. 그냥 이렇게 박스 2개 그어놓고 네. 여기서 못 넘어가죠. 그러다가 이탈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1시간 단위로 들여다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만 하루 종일 볼 수는 없으니까 1시간 단위로 살펴봤는데 이렇게 가더라. 그래서 이 노바텍 요 히토류일 겁니다. 요거는 그래서 뭐 그냥 구경만 했던 종목이네요. 노바텍 어디 갔어? 노바텍 요 저는 이 뒤에 앞부분은 못했고 네. 앞부분 그냥 다 흘려보내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일단 2단 3단에서 올라간 거는 네. 3단에서 올라간 거는 이렇게 우상향 기울기로 터널 박스 형성하고 여기가 그 박스권을 이탈하는 지점이죠. 그럼 이탈하면 네, 생각보다 조정이 좀 늘어졌다가 다시 돌파가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 다 흘러보내고 난 질질이로 승부를 보련다. 오후 한 2시나 이쯤 해서 그래서 이때부터 좀 보긴 했는데 안 가더라 라는 걸 제 나름대로 이렇게 그냥 받아들였다라는 걸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다음은 노바텍은 어쨌든 5위평 S 패턴, 약간 22평 터치 패턴 같은 스타일의 5위평 S 패턴으로 숙제에 넣었고요. 유비케어가 인성 정보랑 비슷하나요? 테마가 여기 인포스탁 인성 정보 유비케어 케어랩스가 오늘 상한가를 갔었군요. 그래서 얘도 뭐 상한선 패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놓는 게 낫겠죠? DN 오토모티브는 요거는 뺄게요. 그 다음에 블루 엠텍 빠졌고요. 얘도 만약에 시가 돌파하는 질질 패턴이 나온다면은 어디선가 터치를 해주든지 해서 올라가는 형태로 해서 상한가까지 그림이 그렇게 그려졌겠죠.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 SMCG 기준봉은 여기 정도 될 것 같고요. 뭐 여기도 되고 상한선 패턴 혹은 여기까지 해서 질질 패턴. 네. SMCG 이것도 숙제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휴온스 글로벌 두 개가 같은 테마인가? 네. 얘는 돌파인데 죽여버리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더라. 네. 이런 경우도 좀 있기도 하네요. 네. 거래대금이 좀 적어서 이게 너무 적다. 빼겠습니다. 한국 PIM 네, 기준봉 나왔고 상한선 밖으로 못 나가니 베이크고 네. 그리고 22병 터치 패턴으로 여기서부터 올라가더라. 여기까지. 네. 한국 PIM 요렇게 22병 터치 패턴 여기 다음 차바이오텍 이건 네 빼도록 하겠습니다. 차바이오텍이 이 CMG 제약이랑 계열일 겁니다. 차바이오텍이 만든 회사 혹은 투자한 회사 뭐니까 CMG 제약이고요. 이 CMG 제약이 미국 FDA 승인이 났다라는 이유로 아마 오늘 상한가를 간 걸로 뉴스에는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스테라시스 거래대금이 너무 적어요. 빼도록 하고요. DSC 인베스트먼트 오전에 그런데 여기가 기준봉이 될까요? 저의 기준봉의 조건은 전일 고가 돌파 위에서 전일 고가를 돌파하지 못한 상황. 이렇게만 놓고 보면 뭐 이렇게 해도 되잖아. 질질 패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하렵니다. 네.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렵니다. 전일 고가도 못 넘겼다. 네. 그래서 숙제 종목은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9개의 종목 가운데서 5패턴이 나온 거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자, 종목들이 더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되게 많이 내렸습니다. 마이너스 3%. SK하이닉스도 같이 내렸네요. 그럼 오늘 지수가 조금 삐리한가? 네. 동양철관 기준봉만 세우고 빠졌고요. 이건 알래스카조의 지금 가로로 횡보입니다. 1박 2일 질질 패턴 또는 2박 3일 질질 패턴. 오늘 그랬죠? 어제 거 가지고. 그럼 얘 또 내일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한국 PIM은 아까 숙제 종목으로 넣었던 종목. DSC 인베스트먼트는 기준봉으로 안 보겠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종목이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우상향 그냥 쭉 했습니다. 5패턴은 아니었다. 상지건설 오늘 상한가 갔는데 위험 종목이어서 저는 그냥 이 일봉 때문에 또 일단 좀 뒤로 한 발 물러서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제였나? 뭐 하나 해먹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노바텍은 여기 오이평 S 패턴으로 숙제 넣었고요. 토마토 시스템은 예전에 그어놨던 선들 다 빼고 얘는 뭐 상한가 아닌 걸로
상한선 패턴으로 안 치겠습니다. 다음 4x4 오늘 숙제 종목이고요. 얘는 타이틀 종목으로 좀 넣을까 싶네요. 네. 질질이 패턴으로 하나 오션 전일 고가 아래 대한제당 아까 숙제 종목 질질 패턴 이것도 이쁜 것 같았어요. 네. 온코크로스는 패턴이 없다. 현대로템 오늘 좀 상승했다가 오후에 좀 내렸습니다.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뭐야 이거 차트 똑같아요? 아씨 12시라서 그렇구나. 네. 차트가 거의 비슷합니다. 방산 쪽 차트가 좀 비슷했다. EBL 바이오 네, 패턴 없는 걸로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마찬가지. 한화 시스템 패턴 없고요. 현대차 하락. 3S 아까 검색 아니 네, 그쪽 검색된 종목 전일 고가 대비 등락률 50개 안에 들어갔던 종목이었으나 기준봉만 올리고 재돌파 없었던 삼성전기는 우하향 뭐 유리기판 선도주자가 되겠다라는 기사만 뿌렸는데 뭐 주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 상위 1000억 이상 21개 종목 중에서 건질 만한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종목 숙제 종목이고요. 지수 봐야겠죠? 네, 오늘 음봉이네요. 음봉. 갭 하락하고 음봉이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냥 올라갔다가 이제 좀 저항 받을 때 됐지 뭐. 그쵸? 저항에 가까워졌죠. 뭐. 구름대. 저항에 가까워진 거죠.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뭐 너무 빨리 여기만큼 공간이 있는데 네, 저항을 빨리 받았다. 뭐 미국 시장 영향도 있을 수도 있고요. 외국인들 좀 팔았고 거래대금은 뭐 지금 이건 거래대금이 갑자기 눈에 띄게 줄어든 건 네, 대체 거래소 때문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3월 24일 숫자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한 종목이 좀 더 많았습니다. 거래대금은 6조 거의 비슷한 맞추네. 6.7조 6.7조 그리고 외국인은 지금 계속 팔고 있어요. 오늘 기관도 팔았네. 네. 외국인이 사는 걸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네. 지금 미국 네. 빠지고 있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요렇게 또 많이 빠지면 내일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또 캡 하락으로 시작을 하나? 그건 뭐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근데 한 가지 달러가 계속 네, 망해가고 있다. 그렇게 이게 우리 원화가 튼튼해지고 있다가 아니라 네, 달러가 망해가고 있다. 지금 트럼프 지금 패착이죠. 관세 전쟁. 그래서 아마 관세 전쟁은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2, 3개월 안에 조금 조정을 해야 미국이 살지 않을까요? 트럼프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것들 종합해서 네, 정리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미국은 60년대, 70년대, 한 80년대 초반 그때까지가 제조업의 메카였죠. 근데 이 이후로 제조업 시장이 일본이랑 네, 한국이랑 뭐 이탈리아랑 뭐 이런 데로 이동을 하죠. 뭐 멕시코도 나중에 뭐 생기고. 그래서 지금 2차 산업 미국 2차 산업 없습니다. 근데 2차 산업만큼 2차 산업만큼 얘네들이 장비도 엄청 필요하지만 플랜트 산업, 굴뚝 산업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일하는 사람의 수도 되게 많이 빨아당깁니다.
즉 고용 창출 효과도 좀 커요. 그리고 그 고용 창출의 그 형태가 되게 짜여져 있죠. 프레임화 되어져 있습니다. 교대 근무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주 몇 시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2차 산업이 일자리 정책을 논할 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2차 산업 제조업,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삼성전자도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 2차 산업, 제가 보기로는 뭐 100%는 아니지만 2차 산업이 되게 많이 일본이나 한국이나 지금 이제 중국이죠. 중국이나 대만, 인도, 멕시코 이런 나라들, 그쵸. 그 다음에 뭐 베트남 그때 많이 나눠줬죠. 나눠갔죠. 미국이 트럼프가 지금 하려는 게 이거 지금 다 뺏어 오려고, 다 뺐을 수는 없을 거예요. 좀 많이 좀 가지고 오려고 해서 관세를 미친 듯이. 관세는 한 50% 정도 관세가 부과가 되면요, 마진이 안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한 이 정도 러프하게 50% 관세 이상 넘어가면 그 퍼센테이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도 다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무슨 말이냐면 수출 금지래요. 수입 금지, 수출 금지. 즉 애플, 중국이 120%인가요? 130%인가? 보복 관세를 매겼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애플 들어올 때 130 때릴 거야. 애플 수입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애플이 중국에 수출을 못 해요. 팔면 손해인데. 팔면 손해예요. 그래서 안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중국 거 안 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신 내건 조건이, 우리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그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한 건 관세 적용 안 되니까 그렇게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이 일자리, 미국 사람들, 미국에 와서 사는 그 왜 다른 나라 사람들 있죠. 말고 오리지널 미국 양키들 일자리 챙겨주려고 지금 그러죠. 그래서 뭐 이민 정책도 되게 막 강화시키고 해서, 그러니까 양키들만 일자리 찾아주고 잘 살겠다라는 정책으로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미국이 이 제조업을 손 놓은 지 꽤 오래됐잖아요. 이 2차 산업 제조업에 일하는 사람들 무시할 게 못 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 이게 때로는 장점이죠. 저는 아직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 잘합니다. 머리 똑똑하고 일 잘해요. 뭐 요즘 MZ 세대들, 뭐 젊은 사람들 일 못하니, 일하기 싫어하니 욕해도 미국 애들보다 일 잘할 겁니다. 미국 사람들 하도 이런 일들을 안 해본 지 오래되어서 일자리 갖다 줘도요, 일 제대로 안 돌아갈 거예요. 예전에 뭐 현대자동차 조립 라인에, 생산 라인에 일하시는 분들 뭐 일 제대로 안 한다고 어떻게 비난하는 어떤 그런 뭐 게시물들이나 기사들을 본 적도 있지만요. 미국 생산 라인이나 조립 라인에 미국 현지인들 고용해서 쓰면 차라리 한국 사람들이 훨씬 나을걸요. 미국 현지에서도 양키들보다도 이민족들, 타 국가에서 온 뭐 중국 계열이나 한국 계열이나 베트남 계열이나 아니면 히스패닉 계열들 사람들을 현장 생산 라인에 쓰는 게 더 일이 더 잘 될 건데, 트럼프는 또 그게 싫은 거죠. 제조업은요, 가장 중요한 게 수율입니다. 수율. 분량이 없어야 돼요. 100개 한 판 딱 담아야 되는데 분량 없는 걸로, 요거 100개 담으려고 500개를 찍어내면
이게 남겠어요? 뭐 적어도 한 110개 찍어내서 100개 담고 10개는 다시 리사이클 시키든지 아니면은 뭐 폐기 처분하든지 이렇게 가야지. 500개 찍어서 400개는 갖다 버리고 100개 담으면 망하는 거잖아요. 불량률이 높대요. 미국에서 생산해 보면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보다. 토네이도도 뭐 있고 뭐 기후적인 영향들도 있고 등등등 해서.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괜히 욕심 부리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다시 되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환율은 일단은 1300원대로 갈 수 있을까요?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네. 내려갔네요, 오늘. 일단 지금 내려갔네. 여길 깨졌고, 깼으니, 네. 그럼 이건 이제 돌파로 저는 이제 보고자 합니다. 여기 못 깼던 이 돌파 자리를, 네. 깨고 내려가니, 14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시도는 해보지 않을까. 이게 내가 오늘 단타 치는 거랑 뭔 상관이냐. 상관없어요. 5패턴 하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숙제할 때마다 자꾸 이렇게 자꾸 눈에 보이니까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도 이왕이면 원달러 환율이 좀 진정되어져서 5패턴 하는 데는 상관없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데 세상 사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수입 물가가 낮아진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자, 여기까지 오늘 살펴보고 오늘 숙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왼쪽 상단에 7번 안 폈던 종목들 쭉 적어놨습니다. 타이틀은 4x4로 갈 거고요. 4x4 띄워놓을게요. 제가 파워포인트 그 타이틀로 저기 잡을 거 기록 좀 할게요. 읽으면서 4x4 대한제당 그다음에 인성정보 유비케어 이거 안 봤네 오늘. 포칩 요거 적고 한번 볼게요. 노바텍 SMCG 한국 PIM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종목입니다. 오늘 조금 검색된 종목은 많았는데 실제 5패턴이 나온 종목은 적었습니다. 음봉이었다라는 거. 4x4는 질질 패턴으로 숙제를 타이틀 적도록 하고요. 오늘 이거 안 봤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어떤 종목들이 미쳐 날뛰었는지 특징 상한가 및 급등 종목 쭉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4x4 퓨리오사 AI 정치 테마주입니다. 네. 그 다음에 상지건설 네. 정치 인맥주 그 다음에 CMG제약 구강필름을 이용한 조현병 치료제 우울증 치료제죠. FDA 품목 허가 획득 소식이랍니다. 그 다음에 시너지 이노베이션 내부적인 이슈고요. 케어랩스는 원격 비대면 진료 테마가 오늘 조금 오른 것 같아요. 케어랩스 아까 인성정보 유비케어인데 이게 중소기업 특별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 정책과제에 리걸테크 디지털 헬스케어 등 전문 직역 AI 서비스 선택. 얘네들이 왜 자꾸 영어를 쓰냐?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리걸테크는 리걸이 아마 법 상담 이런 거 있죠. 우리 뭐 변호사 소송 상담 뭐 이런 것들. 그때 이제 우리가 변호사 사무실 막 이거 변호사들 죽겠네 이제. 변호사 사무실들 막 찾아가서 막 이렇게 어려운 법률 용어 뭐 이렇게 막 이런 거 말고 그래서 전문 직역 AI 서비스 그래서 법 쪽 그다음에 의학 쪽 해서 우리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문과 1등 하는 애들 가는 쪽, 이과 1등 하는 애들 가는 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를 전부 다 AI 드릴로, 조금씩 시장을
할 수 있도록 과제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네, 그런 또 뭐 약간 대선 관련된 정책 테마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SG 헬스케어는 의료 미용기기 업황 관련이고요. 그다음에 SKAI 네, 이 처음 보는 종목 같아서요. 이 뭐지 이거? 스카이 월드와이드랍니다. 이게 관계사인 스카이 월드와이드 인텔리전스 엔비디아 협력 소식. 네, 시총이 700억. SKAI. SKAI. 와씨 이름 바꿨나? 네, 바꿨네요. 디렉터스 테크. 어? 네. 디렉터스 테크가 스카이 인텔리전스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나인이 스카이 월드. 네. 이 SKAI는 스카이 월드 와이드겠죠? 네. 다 스카이 비트나인. 네, 비트나인이네요, 비트나인. 비트나인은 지금도 있나요? 아, 비트나인 지금 있지, 그래. 이름 바꿨으니까 내가 멍청한 짓을 하고 있네. 네, 그렇고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참. 그 다음에 인성 정보는 아까 비대면 진료. 그 다음에 신 플랫폼은 네, 아까 그 인성 정보랑 똑같이 비대면 진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BI는 유상증자고요. 그 다음에 상상이는 뉴로바이오젠이 개별적인 이슈, 라이센스. 코칩은 삼성전기가 네, 적정 세라믹 콘덴서를 중국 BYD에 납품한다. 그 삼성전기는 오늘 별로던데, 그쵸? 네, 그 다음에 코칩, 그래서 오늘 숙제 종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스피어는 대표 포함 주요 인스피어는 오늘 숙제 종목은 아니네요, 그죠? 어, 지분 보호 예소 연장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AI 정책이고, SAP 국내 파트너사이고요. 그 다음에 뉴버텍은 싱코얼입니다. 지금 발밑이 두렵다라는 기사 제목을 본 것 같습니다. 뉴버텍.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에듀는 인맥, 3S는 경영권 분쟁, 시공테크 인맥, 노바텍은 히토류. 중국이 미국에 히토류 안 판다 이렇게 됐죠. 어, 히토류 안 팔면요. 반도체 이런 것도 문제지만 반도체가 뭐 우리 컴퓨터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첨단 무기에도 들어가죠. 엄청 많이. 유비케어 비대면 진료, 블루엠텍 비대면 진료. 2배 무상증자 결정이네요. 조심하시고요. 캔버스 N, STO, SMCG는 화장품, 휴원스 글로벌도 의료 미용기기, CSA 코스믹도 화장품 코스믹이니까 화장품 이건 동전주네요. 자, 요렇게 네, 오늘 네, 조금 눈에 띈다고 정리해 주신 종목들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4x4 대한제당 인성정보 유비케어 코칩 노바텍 SMCG 한국 PIM까지 8종목이죠. 7종목이구나. 7종목으로 했고요. 잠시만요. 캡처. 001의 분봉, 3분봉. 오늘 이런 날이었습니다. 전일고가 한번 못 넘기고 밑으로 흘러내렸다. 라는 거. 네. 대문에 같이 좀 넣어두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루가 좀 이랬습니다. 오늘 코스피, 네, KRX 코스피 기준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남았는데 제가 좀 코가 좀 막힌 것 같아요. 살짝 감기균이 좀 있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숙제는 없습니다. 내일은 숙제를 안 할 거고요. 금요일도 숙제를 안 할 겁니다. 아니, 못 할 겁니다. 내일부터 해서 주말까지 네, 휴가를 내고 좀 쉬었다 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숙제가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숙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일요일 날 들어올 건데 1월 날 보고 시간이 되면 뭐 숙제를 금요일 거 숙제를 한번 그래도 복습은 하고 또 월요일 시장을 맞이해야 또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너무 피곤하면 또 그냥 잘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번 주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목요일, 금요일 잘 보내시고요. 주말도 네, 멋지게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숙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